2월 2일 목요일입니다. 아침 6시 5분입니다. 미국 증시 마감한 지 5분 지났습니다. 오늘 급등했어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아주 5% 이상으로 폭등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0.25% 금리 인상 드디어 결정이 났습니다. S&P 500이 오랜만에 4,100 넘었어요. 4,120까지 올랐습니다. 1%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2% 상승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무려 5.2%나 폭등을 하다시피 해서 3,000 넘었습니다. 3,073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모두 상승했어요. 애플 0.79% 상승하고 빅테크주들 모두 상승했습니다. 또 테슬라 4.7% 이상 오르고 181달러, 또 엔비디아도 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TSMC, ASML 다 2.7% 정도 상승했고, 특히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던 AMD가 무려 13%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반도체주들의 이 급등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원화로 투자 중인 이 기술주 종목들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필반나 보면 작년 12월 29일 한 달 전이죠. 그때 8,440원까지 떨어졌어요. 절대 무서운 게 아니라는 것을 실감을 할 것입니다. 현재 9,600원까지 올라서 한 달 만에 13.7% 올랐어요. 미국 테크 탑10도 12월 29일 똑같이 그날 최저였습니다. 8,000원도 떨어졌죠? 깨지고 7,955원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9,020원이니까 13.4%, 필반나 13.7%, 테크탑10 13.4%, 코덱스 방플러스는 작년 11월 10일 가장 바닥이었습니다. 15,960원. 근데 지금 2만원 직전 19,940원까지 가서 무려 25%나 올랐는데, 오늘 빅테크주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5% 이상 폭등을 했으니 오늘 장 열리게 되면 또 어느 정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 증시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동안의 압박을 다 털어냈습니다. 또 물가 하락 기대감에 힘입어서 요즘 계속 상승세에 있어요.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첫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여서 관심이 집중됐죠. 예상대로 0.25%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최근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인플레이션 수준은 여전히 높아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리 인상 이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처음으로 물가 하락 과정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다 하고 발언을 처음으로 했어요. 특히 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페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드디어 인상 결정했어요.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4.5%에서 4.75%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3.5%예요. 그러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보다 현재 1.25% 높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다음 달에 또 0.25% 오르게 되면 1.5% 높아지게 되죠. 그동안도 보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1.5% 차이가 가장 큰 거였거든요.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 지난 2007년 10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준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0.75%씩 정말 자이언트 스텝 금리를 4차례나 연속 이어가고 7번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언제 금리 인상이 이제 종료될 것인지 거기에 쏠립니다. 파월 의장은 두어 번 더 금리 인상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다음 FOMC 회의가 열리는 3월에 추가 0.25% 인상 후에 5월부터 동결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 이후 올해 1월까지 8번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총 4.5% 이상 올렸습니다. 얼마 전에도요, 2015년에 그때 말부터도 9번이나 금리를 인상했어요. 지금과 똑같은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2015년 말부터도 9번이나 금리를 인상을 해서 미국의 지수들이 20% 이상이나 폭락을 했었어요. 지금과 거의 똑같아요. 지금의 주식시장에 그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때 미국의 금리 인상 막바지 조금 전에 삼성전자가 2018년도 5월에
주가를 50대 1로 액면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54,000원대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약 8개월간 2019년 초까지 약 30% 이상 계속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니까 시장은 다시 급등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지금은 약세장을 벗어나서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그 직전부터 또다시 과거에처럼 역사의 반복처럼 또다시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페드는 또 회의 직후에 공개한 결정문을 통해서 최근 지표는 소비와 생산에서 견조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을 하고 실업률도 낮고 일자리도 최근 몇 달간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소 완화됐지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물가 목표치 2%로 돌아가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또 충분히 제약적인 이 수준으로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또 미래 금리 인상 정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긴축 정책이 누적이 되고 통화정책이 계속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 등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이죠. 파월은 연내 금리 인하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라는 말도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당연하게 연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FOMC 성명, 이 파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이날 기존 통화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전문가들의 시장의 분석은 또 다릅니다. 연준의 긴축 의지가 이전에 비해서 지금 보니까 누그러졌어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이번 회의에서 더 온건해졌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향후 금리 흐름에 관해서 명백한 신호가 없었다는 점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연준이 3월에 금리 인상을 멈추고 나면 한동안 경제 지표를 보면서 관망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파월의 발언이 완전히 매파 발언 때문에 염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이번 0.25%의 금리 인상, 지금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금리 인상이 긴축 효과를 내고 있다고 연준이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신호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어요. 이 모든 점들을 감안할 때 연준의 정책 기조가 완화로 약간 기울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1년이 돼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고도로 주의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 유지 필요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의 투자가들은 금리 인상이 지난 0.5%에 비해서 예상대로 완화가 되면서 연준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명서에서 연준이 의미한 바가 있어요. 연준은 FOMC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여전히 목표 범위의 지속적인 증가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가들은 이번 성명서에서 이러한 문구가 다소 완화가 돼서 상반기 동결이나 하반기 인하 등으로 암시되기를 바랬지만 성명서에는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매파 발언이긴 하지만 지금 많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이걸 보고 오늘 주가가 급등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